7세대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이 소개가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행사는 안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글로벌 런칭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크기인데요. 전장, 전폭, 축고 모두 다 각각 증가가 됐고요. 전고호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된, 그러니까 낮고 넓고 길어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색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특히 이 후측면에서 봤을 때의 날렵한 느낌들, 삼각하다라는 표현이 삼각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그릴의 담대한 느낌, 어떤 형이상학적인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그렇고요. H 로고라든가 트렁크 리드의 끝단은 굉장히 날카롭게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날카로운 선과 면들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루프라인도 상당히 유려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에서 날카로운 선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일단은 가솔린 모델 1.6 G스트림하고 LPI 모델이 소개된다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N9까지도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2리터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주력은 1.6 MPI 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전에 없던 디자인은 누구라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은 전에 없었던 디자인들, 특히나 스티어링의 디자인이 그렇고요. 포스포크 타입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구성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10.25인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클러스터는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옆에 이어지는 인포테인먼트 패널 역시도 같은 크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상도 좋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연동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분할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맵도 나쁘지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물론 기본형에 탑재가 되는 모니터도 나쁘지 않고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것들, 시동 버튼도 조금 개량이 된 것 같아요. 오목한 느낌이 있죠.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쪽의 공간, 특히 앞열 공간이 상당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시트도 패턴 같은 것들이나 등받이, 쿠션 같은 것들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저기 살짝 보이는데 발 공간이 정말 확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수입 차량들은 중형 세단들하고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도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좀 넉넉하게 각도 잘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 쐐기형 디자인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팍 꽂혀지는 듯한 날렵한 느낌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1.6 MPI 모델이 주력이긴 합니다만은 N9이라든가 좀 파워풀한 파워트레인을 갖춰줬으면은 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측면에 저 삼각형으로 움푹 패인 부분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삼각대라고 비아냥거리셨던 분들도 아마 이 차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느낌들, 다른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삼각형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기시되는 모양인데, 페리 모델에서 일단은 그 2019년도 페리 모델에서 전초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풀 체인지 7세대 모델에서는 좀 완숙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요.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전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고요. 바닥에 좀 깔린 듯한 느낌. 준중형 세단에서 이런 느낌 받기가 쉽지 않은데 3세대 신규 플랫폼, K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언뜻 봐가지고는 이 차가 전륜구동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괜찮은 비례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차를 봐야 되겠지만요. 본닛의 주름들도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 날렵한 선과 면 그리고 움푹움푹 파여 있는 저 삼각형의 특징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도 H 로고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소나타에서 봤던 좀 과격한 느낌들이 좀 더 다듬어져서 아반떼 준중형의 좀 대중적인 느낌을 잘 포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량들이 디자인이 약간 좀 너무 가는 듯한 느낌? 건담 느낌도 나고요. 약간 좀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 났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런 날카로운 느낌들을 살려주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나 독특함, 숙련미 같은 것들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내 차량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칭찬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전에 없던 디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는 N9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예상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N9이 나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시장 반응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같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1.6L 하이브리드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준중형 세단에서 하이브리드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컬러가 매트한 느낌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멘트 컬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선과 면이 더 잘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스포티한 느낌, 강인한 느낌들도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지금 그랜저라든가 소나타, 국내의 아이오닉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 달리기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반떼가 중중형 세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닛은 다시 봐도 앞쪽으로 저 확 떨어지는 저 느낌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범퍼를 본닛까지 살짝 끌어올려서 이렇게 딱 끊어주는 느낌들, 세계적인 디자인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현대 자동차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삼각형으로 저 정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미워할 수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희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긴장감이나 속도감을 전달을 해주는데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올류 아반떼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트림의 첨단 안전 기능들을 기본 적용한다고 하네요. 전발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라든가 하이빔 보조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갖춘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됐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라고 하는 준중형 최초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외관뿐만 아니고 어떤 안전 장비에 있어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류 아반떼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셜 영상들 몇 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